2024년 10월 20일 새벽 5시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변. 차가운 안개가 강을 덮고 있었다. 50대 중반의 여자 박미선은 두터운 패딩을 입고도 온몸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손에 든 낡은 사진 속엔 20년 전 젊은 시절에 자신과 한 남자가 웃고 있었다. 사랑해 미선아. 우리 딸 은혜도. 사진 속 남자 강철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의 목소리,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숨소리. 엄마, 이제 그만 가요. 날도 추운데. 매년 이러시면 몸 상하셔요. 뒤에서 딸 은혜 27의 목소리가 들렸다. 붉게 충혈된 눈, 밤새 운전해온 피로가 역력했다. 미선은 고개를 저으며 필승교 난간에 손을 올렸다. 아니야. 오늘은 꼭 와야 했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딱 20년째 되는 날이니까. 2004년 9월 6일 바로 이 강에서 은혜는 한숨을 쉬었다. 태어난 지 겨우 석 달 만에 아버지를 잃은 자신에게 그 남자는 사진 속 얼굴일 뿐이었다. 액자 속에서 미소 짓는 젊은 남자. 어머니가 매일 밤 눈물 흘리며 바라보던 그 사진. 엄마 아빠는 사고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경찰도 그렇게. 사고가 아니야. 미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아버지는 살해당한 거야. 나는 알아.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했어. 수영을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강을 무서워하던 사람이 왜 한밤중에 이 강에 있었겠어? 바로 그때였다. 쿠르릉, 쿠르릉.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강물이 갑자기 요동쳤다. 수위가 눈에 띄게 불어나기 시작했다. 필승교 기둥의 수위 표시가 급격히 올라갔다. 0.5m, 0.8m, 1.2m. 뭐야? 방류 예고도 없었는데.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모습, 이 광경. 20년 전 그날과 똑같았다. 경찰이 남편의 시신을 건져 올렸던 그 새벽과. 엄마, 빨리 차로. 물이 불어나고 있어요. 은혜가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다. 강둑 아래 주차장의 차들이 이미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낚시꾼 몇 명이 황급히 짐을 챙겨 달아났다. 두 사람이 서둘러 다리를 건너려는 순간 미선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 여보세요? 박미선 씨? 지금 임진강 쪽에 계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이 든 목소리, 하지만 또렷했다. 미선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누구십니까? 어떻게 제 번호를? 20년 전 진실을 알고 싶으시면 내일 오전 10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으로 오십시오. 꼭 혼자 오세요. 환강댐의 비밀, 그리고 당신 남편 강철수 씨의 죽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당신 누구세요? 우리 남편을 어떻게? 전화는 끊어졌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쥔 채 서 있었다. 강물 소리만 요란했다. 은혜가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다. 엄마, 무슨 전화였어요? 은혜야, 내 아버지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날 밤 연천의 작은 모텔방.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여전히 임진강 물소리가 들렸다. 은혜는 옆 침대에서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다. 엄마, 이거 봐요. 환강댐 관련 기사들이에요. 은혜가 화면을 보여줬다. 북한 환강댐 무단 방류 논란. 2009년 이후 수십 차례 반복. 임진강 상류 환강댐 군사적 수공수단 가능성 제기. 전문가들 북한의 물 공격 예고 없이 진행돼 더 위험 미선은 기사들을 읽으며 과거를 떠올렸다. 2004년 여름 남편 강철수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단체 세터민 희망 네트워크 활동가였다. 겉으로는. 하지만 미선은 알고 있었다. 남편이 단순한 활동가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새벽 철수가 서재에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다. 미선이 깨어나 내려갔을 때 그는 황급히 재를 치우고 있었다. 여보, 뭐해? 아, 미선아. 깼어? 그냥 옛날 서류 좀 정리하는 중이야.
한밤중에 태워서 철수는 아내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걱정 끼쳐서. 이 일 끝나면 그만둘게. 위험한 일은 더 이상 안 할게. 위험한 일?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갓 태어난 딸 은혜의 방으로 가서 오랫동안 아기를 바라봤다. 우리 딸, 건강하게 자라야 해. 아빠가 지켜줄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2004년 9월 5일 밤 11시 철수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다. 여보, 나야. 여보,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은혜가 밤새 울었어. 미안해. 미선아, 들어. 중요한 거야. 만약 내가 며칠 연락 안 되면 우리 집 서재 책상 왼쪽 서랍 제일 밑에 USB가 있어. 그걸 김태영 변호사에게 전해줘. 꼭.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어디야? 무슨 일이야? 사랑해, 미선아. 우리 딸 은혜도. 내가 더 잘해줄걸. 전화는 끊어졌다. 다시 걸었지만 꺼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찾아왔다. 강철수 씨 부인이십니까? 임진강에서 남성 시신이 발견됐는데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선의 세상이 무너졌다. 엄마. 은혜의 목소리에 미선이 정신을 차렸다. 괜찮아? 응. 그냥 옛날 생각이. 엄마, 아빠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정확히. 미선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내 아버지는 국정원 요원이었어. 뭐라고요? 은혜의 눈이 커졌다. 정확히는 비공식 협력자,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면서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했어. 그리고 2004년 여름 뭔가 큰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어. 북한의 환강댐에 관한 거였어. 미선은 벌떡 일어나 가방을 뒤졌다.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USB야. 경찰에게 제출하려고 했는데 김태영 변호사가 말했어. 아직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라고. 그리고 이 USB를 감춰두라고 했어. 은혜가 봉투를 열었다. 작은 USB가 나왔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모르겠어. 암호가 걸려 있어서 열어본 적이 없어. 내 아버지만 알던 암호. 은혜는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다. 암호 입력창이 떴다. 암호가 뭘까? 은혜는 여러 가지를 시도했다. 생일, 결혼기념일, 전화번호. 모두 틀렸다. 은혜야, 그만해. 20년 동안 풀지 못한 암호야. 잠깐만요. 엄마, 제 이름 한자로 어떻게 써요? 은혜해. 왜? 은혜는 숫자를 입력했다. 625. 6.25 전쟁 날짜. 띠링. USB가 열렸다. 세상에. 화면에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사진, 문서, 동영상.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다. 북한 어느 산속의 거대한 댐 사진이었다. 환강댐. 두 번째 파일. 설계도면이었다. 댐의 구조, 저수량, 방류 시스템. 세 번째 파일. 한 문서의 제목이 두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환강댐 군사작전 계획 마이너스 서울 수공작전 시나리오. 이게 진짜예요? 은혜의 손이 떨렸다. 문서를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펼쳐졌다. 북한의 환강댐, 임남댐을 동시에 방류할 경우 임진강과 북한강이 범람하며 서울 동북부 지역이 침수된다는 시뮬레이션. 사상자 추정치, 경제적 피해 규모, 군사작전 타이밍. 아버지가 이걸 빼돌렸다가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야.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지막 파일은 동영상이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철수의 얼굴이 나타났다. 어두운 방, 흔들리는 카메라. 미선아, 은혜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미선이 입을 막았다. 20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 미안해. 당신에게 모든 걸 숨기고 위험한 일을 했어.
하지만 이건 꼭 막아야 해. 북한은 환강댐을 무기로 만들고 있어. 3억 5천만 톤의 물 한꺼번에 방류하면 임진강 하류는 쓰나미처럼 휩쓸려 군남댐으로도 막을 수 없어. 철수는 서류를 카메라에 보여줬다. 이 문서를 입수했어. 북한 내부 협력자를 통해서. 하지만 들켰어. 국가보위부가 나를 쫓고 있어. 며칠 안에 탈출해야 해. 화면이 흔들렸다. 은혜야, 아빠가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미안해.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가게 돼서 건강하게 자라. 착한 사람이 돼. 그리고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USB에 있는 정보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해줘. 하지만 조심해. 북한 스파이가 남한에도 있어. 국정원 내부에도. 특히 박철호라는 이름을 조심해. 그는 영상이 갑자기 끊겼다. 아빠. 은혜가 소리쳤다. 미선은 딸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엄마, 박철호가 누구예요? 모르겠어. 내 아버지가 그 이름을 말한 건 처음 들었어. 은혜는 재빨리 검색했다. 박철호. 수십 개의 결과가 나왔다. 그중 하나의 얼굴이 화면에 떴다. 박민수 교수, 국회 북한 인권청문회 증인 출석이 사람. 방송에서 봤어요. 북한 전문가로 유명한. 기사를 읽어내려가던 은혜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이 사람 탈북자예요. 2010년에 남한으로 망명했대요. 원래 이름은 박철호. 북한에서 고위 간부였다가 탈출했다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내일 만나는 사람이 혹시. 바로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또 알 수 없음. 미선이 전화를 받았다. USB를 찾으셨군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말했다. 당신, 어떻게? 내일 만나면 모든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철호. 지금은 박민수라고 불리는 그 인간의 정체도요. 그는 당신 남편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은혜가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내일 제가 같이 갈게요. 안 돼. 혼자 오라고 했잖아. 몰래 따라갈 거예요. 엄마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미선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은혜야.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주말 아침이라 관광객들이 꽤 있었다. 미선은 벤치에 앉아 주변을 살폈다. 은혜는 50m 떨어진 카페에서 망원 렌즈로 지켜보고 있었다. 십시 정각. 낡은 점퍼에 야구모자를 눌러 쓴 60대 초반의 남자가 나타났다. 수척한 얼굴,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듯 두리번거렸다. 박미선 씨? 네. 당신은? 남자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후 모자를 벗었다. 깊게 파인 주름, 백발이 섞인 머리. 제 이름은 리성철입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정확히는 2015년에 탈북했습니다. 저는 환강댐 건설 현장 감독관이었습니다. 미선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당신이 환강댐을? 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현장을 총괄했습니다. 그리고 리성철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다. 당신 남편 강철수 씨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압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가 그분을 죽게 만들었으니까요. 미선이 벌떡 일어났다. 당신이 우리 남편을. 잠깐 들어보세요. 저는 철수 씨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리성철이 급하게 말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앉으세요. 제발. 모든 걸 설명하겠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다리로 다시 앉았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2004년 8월 환강댐 건설 현장에 기술협력 명목으로 외부 인사가 왔습니다. 중국 수리 전문가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의 억양이, 행동이 북조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리성철은 봉투에서 흐릿한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강철수가 북한군 장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게 네, 당신 남편입니다. 저는 그를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박철호 대좌의 지시였죠. 박철호? 네, 국가보위부 소속이었습니다. 환강댐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었습니다. 군사 프로젝트였고 박 대좌가 책임자였습니다. 리성철은 다음 서류를 펼쳤다. 철수 씨는 한 달 동안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겉으로는 기술 자문을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댐의 설계도, 저수량, 방류 시스템을 파악했죠. 저는 그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리성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수 씨가 제 딸을 살려줬기 때문입니다. 딸을? 2004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환강댐 인근 마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 딸 리순이 당시 10살이었는데 강에 빠졌습니다. 제가 달려갔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리성철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철수 씨가 뛰어들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결국 순이를 살렸죠. 하지만 철수 씨는 바위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이 남편의 성격이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날 밤 제가 철수 씨를 간호하면서 물었습니다. 동무는 대체 누구요? 라고. 그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저는 남조선에서 왔습니다. 이 댐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그래서요? 저는 그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제 딸의 생명의 은인이었으니까. 그리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댐이 무기로 쓰일 거라는 것을, 무고한 남조선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가 될 거라는 것을. 리성철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철수 씨는 2주 동안 모든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설계도, 작전 계획서, 시뮬레이션 결과. 제가 보초를 서고 감시를 피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네. 박철호 대좌가 눈치챘습니다. 9월 3일 저녁 박철호 대좌가 저를 불렀습니다. 리성철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리 동무, 그 중국인 어디 있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숙소에 있을 겁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박 대좌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그 인간은 남조선 간첩이요. 그리고 당신도 공범이란 걸 나는 알고 있어. 미선이 숨을 죽였다. 저는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좌는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철수 씨에게 건넨 서류 4번. 누군가 고발한 겁니다. 제 부하 중 한 명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박 대좌는 말했습니다. 오늘 밤 12시 그 간첩이 탈출을 시도할 것이오. 당신은 그를 죽여야 하오. 그럼 당신 딸과 가족은 살 수 있어. 거부하면 당신 가족 모두 총살이오. 리성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딸을 살려준 은인을 배신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제 가족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신한 거군요. 미선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아닙니다. 리성철이 고개를 들었다.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를 몰래 찾아갔습니다. 모든 걸 말했습니다. 들통났습니다. 탈출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그럼 철수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감시받는 거. 하지만 이 자료만은 꼭 남쪽에 전해야 합니다. 제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리성철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저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보초를 매수하겠습니다. 11시에 먼저 빠져나가세요. 북쪽이 아니라 남쪽 임진강 쪽으로. 작은 배를 준비해뒀습니다. 그걸 타고 강을 건너세요. 그런데 왜? 박철호가 더 똑똑했습니다. 그는 제가 배신할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11시 30분
제가 철수 씨를 강으로 안내하고 있을 때 리성철의 목소리가 메었다. 총성이 들렸습니다. 박대좌와 추격조가 나타났습니다. 보초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미선이 입술을 깨물었다. 철수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딸은 건강하게 자랄 겁니다. 그리고는 자료 같은 가방을 물속에 던지고 배를 탔습니다. 그러고는 박대좌가 소리쳤습니다. 쏴라! 지금 당장!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배에 구멍이 났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강 중간까지 갔습니다. 리성철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박대좌가 직접 저격총을 들었습니다. 명사수였죠? 한 발, 딱 한 발. 철수 씨의 어깨에 맞았습니다. 배가 뒤집혔고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아! 미선이 비명을 삼켰다. 저는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박대좌의 명령을 거역하고 철수 씨를 건지려고. 하지만 물살이 너무 세었고 어둠 속에서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 당신이 죽인 거잖아! 미선이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맞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제대로 도와줬다면 철수 씨는 살았을 겁니다. 리성철이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2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습니다. 제 딸을 살린 은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고개를 들었다. 박철호를 벌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철호, 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서울입니다. 박민수라는 이름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은혜가 카페를 나섰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엄마, 은혜야? 리성철이 은혜를 바라봤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당신이 철수 씨의 딸입니까? 네. 박은혜입니다. 정말 철수 씨를 닮았습니다. 같은 눈빛이에요. 은혜가 리성철 앞에 섰다. 아버지를 왜 구하지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박철호, 그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다고요? 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살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리성철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박철호는 탈북자가 아닙니다. 이중 스파이입니다. 이중 스파이라니요? 은혜가 되물었다. 리성철은 서류를 펼쳤다. 신문 기사 스크랩과 사진들이었다. 박철호, 지금의 박민수는 2010년 탈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그는 북한이 난파한 고급 공작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미선이 물었다. 있습니다. 2015년 제가 탈북할 때 가져온 문서들입니다. 리성철은 USB를 꺼냈다. 이 안에 박철호의 국가보위부 활동 기록이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그가 직접 지시하거나 실행한 작전들입니다. USB를 은혜의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들이 나타났다. 첫 번째 폴더 제거 작전. 안에는 수십 명의 이름과 사진이 있었다. 모두 탈북자들이거나 북한 정부를 입수한 사람들이었다. 각 파일마다 완료, 진행 중, 보류 등의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다. 강철수의 이름도 있었다. 대상 강철수 남조선 간첩. 작전명 물새 사냥. 일시 2004년 9월 3일. 방법 임진강 익사 위장. 책임자 박철호 대좌. 상태 완료. 미선이 화면을 보며 몸을 떨었다. 남편의 죽음이 완료된 작전이라니. 더 있습니다. 리성철이 다음 폴더를 열었다. 두 번째 폴더 난파 활동. 2010년 박철호는 탈북이라는 명목으로 남한에 침투했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 출신이라는 그럴듯한 배경, 풍부한 내부 정보. 국정원은 그를 믿었고 그는 빠르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화면에 박철호의 남한 내 활동 기록이 나타났다. 2010년 국정원 조사 후 정착 지원 받음. 2011년
북한 인권단체 설립, 2013년 대학 강사로 활동 시작, 2015년 교수 임용, 2018년 국회 자문위원 위촉, 2020년 정부 통일 자문위원, 2024년 각종 방송 출연, 베스트셀러 저자. 놀랍지 않습니까? 탈북자가 14년 만에 이런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가 스파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말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리성철이 세 번째 폴더를 열었다. 환강댐 프로젝트 마이너스 지속 임무. 박철호의 진짜 임무는 환강댐 관련 정보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남한 정부의 잘못된 정보를 흘려 대응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문서를 읽어 내려가던 미선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진짜라면 최근 몇 년간의 환강댐 무단 방류 모두 박철호가 개입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방류 타이밍을 조언하고 남한 정부에는 큰 문제 없다는 안심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럼 2009년 야영객 사망 사고도 박철호가 사전에 알고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에 지금이 적기라고 알려줬죠. 은혜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런 인간을 왜 아무도 모른 거죠? 박철호는 완벽했습니다. 20년 넘게 이중 생활을 해온 전문가입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을 보호할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이요? 환강댐입니다. 댐 건설 당시 박철호는 자신의 모든 활동을 마이크로필름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댐 내부 비밀 공간에 숨겨뒀습니다. 왜요? 언젠가 북한에서 숙청당할 때를 대비한 생명보험입니다. 그 필름에는 북한 고위층의 비리, 난파 공작원 명단, 각종 범죄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면 북한도 그를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미선이 이해했다. 그럼 그 필름만 있으면 박철호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북한에 있다는 거잖아요. 환강댐에. 그래서 리성철이 두 사람을 바라봤다.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무슨 도움을? 은혜가 물었다. 환강댐에 들어가야 합니다. 미쳤어요? 북한 땅에? 그것도 군사시설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강철수의 가족이라면. 리성철이 노트북으로 뉴스 기사를 검색했다. 환강댐 대규모 보수공사 착수, 국제기술진 참여. 다음 달 11월 환강댐에서 대규모 보수공사가 시작됩니다. 댐이 노후화되어 붕괴 위험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북한은 중국 기술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요? 중국 브로커를 통해 위장 입국하는 겁니다. 수리 기술자로. 불가능해요. 우리는 기술자도 아니고 중국어도 못하는데. 은혜가 반박했다. 제가 모두 준비했습니다. 위조 서류, 중국 브로커, 그리고 리성철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당신들을 도와줄 사람들입니다. 남한의 북한 인권활동가 김태영 선생, 그리고 중국의 탈북 브로커 천웨이민. 김태영. 그 이름 어디서 들었는데? 미선이 기억을 더듬었다. 맞아. 여보가 말했던 그 변호사. USB를 전하라고 했던. 김태영 변호사는 철수 씨의 비밀 협조자였습니다. 국정원과 연결되어 있죠. 그분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하지만 왜 2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죠?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박철호가 남한에 있는 이상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은혜가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어떻게 할래요? 미선은 한참을 생각했다. 20년간 품었던 의문, 20년간 억눌렀던 분노, 20년간 기다렸던 진실. 하겠습니다. 엄마, 내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거잖아. 그리고 그 인간이? 박철호가 계속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면 막아야지. 리성철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합니다. 들키면 모두 죽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 남편도 알면서 갔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은혜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저도 갈게요. 아버지를 본 적도 없지만 이번만은 아버지 일을 끝내고 싶어요. 리성철이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았다. 그럼 3일 후 만납시다. 서울에서 김태영 선생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시다. 3일 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인권단체 사무실. 미선과 은혜는 낡은 건물 3층의 좁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50대 초반의 남자가 문을 열었다.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 하지만 눈가에 깊은 주름이 고단한 삶을 말해주었다. 박미선 씨, 박은혜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태영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남편을 알고 계셨다고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다. 리성철이 이미 와 있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됐어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우리 남편과 어떤 관계셨어요? 김태영은 깊이 한숨을 쉬었다. 저는 2003년부터 철수 씨와 함께 일했습니다. 당시 저는 국정원 북한 정보 담당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제 협조자였죠. 협조자. 네. 겉으로는 탈북자 지원 활동가였지만 실제로는 북한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철수 씨는 자원했습니다. 김태영이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다. 이게 철수 씨의 활동 기록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그가 보내온 정보들입니다. 파일을 열자 수십 장의 문서가 나왔다. 북한 군사시설 사진, 내부 문서 사본, 탈북자 증언 기록. 여보가 이런 일을 했다고요? 네. 그리고 2004년 여름 철수 씨는 생애 가장 큰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환강댐의 군사적 용도에 대한 내부 문서. 이걸 손에 넣기 위해 그는 직접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왜 막지 않았어요?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은혜가 소리쳤다.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저는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눈치챘고 철수 씨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미선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그럼 왜 2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우리한테 진실을 숨겼어요? 박철호 때문입니다. 김태영이 고개를 들었다. 2010년 박철호가 탈북해서 남한에 왔을 때 저는 그를 조사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북한 내부 정보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너무 쉽게 우리 사회에 적응했습니다. 의심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철호는 빠르게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정치인들과 인맥을 쌓고 언론에 자주 출연하고 국회 자문위원까지 됐습니다. 제가 함부로 의심했다간 당신만 위험해지는 거군요. 미선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박철호의 행적을 추적하고 그의 발언을 분석하고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김태영이 노트북을 켰다. 2015년 리성철 선생이 탈북해서 저를 찾아왔을 때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박철호는 이중 스파이다라고. 화면에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이게 지난 9년간 제가 모은 증거들입니다. 박철호의 수상한 행적, 북한과의 은밀한 접촉, 환강댐 방류와의 연관성. 그럼 이제 경찰이나 국정원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물었다. 안 됩니다. 리성철이 끼어들었다. 박철호는 이미 너무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를 조사하려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그게 바로 환강댐에 숨겨진 마이크로필름이군요. 미선이 말을 이었다. 맞습니다. 그 필름만 있으면
박철호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김태영이 지도를 펼쳤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황강댐까지 들어가느냐입니다. 2주 후 중국 단둥. 미선과 은혜는 허름한 호텔 방에서 중국인 브로커를 기다리고 있었다.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어오세요. 40대 중반의 중국인 남자가 들어왔다. 날카로운 눈빛, 무표정한 얼굴. 천웨이민입니다. 리 선생에게서 얘기 들었습니다. 그는 능숙한 한국어로 말했다. 15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탈북자 500명을 남한으로 보냈고 그중 단 한 명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천웨이민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이게 당신들의 새 신분증입니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 출신 수리 기술자. 이름은 왕메이링과 왕샤오메이. 모녀 관계입니다. 중국어를 못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조선족이라고 하면 됩니다. 한국어를 쓰는 중국인. 북한 사람들도 익숙합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내일 밤입니다.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양을 거쳐 황강댐으로 갑니다. 은혜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들키면 어떻게 되죠? 천웨이밍의 표정이 굳어졌다. 총살입니다. 당신들도 저도 리 선생도.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야 합니다. 다음 날 밤 11시 압록강 편. 어둠 속에서 작은 고무보트 한 척이 기다리고 있었다. 천웨이민과 이성철, 미선, 은혜 네 사람이 탔다. 조용히 하세요. 북한 경비대가 순찰합니다. 보트가 천천히 강을 건넜다. 물소리만 들렸다. 은혜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10분 후 북한 땅에 도착했다. 빨리 움직이세요. 네 사람은 어둠 속을 달렸다. 30분간 산길을 걸어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대기하던 트럭이 있었다. 타세요. 트럭 짐칸에 올라탔다. 천막으로 가려진 좁은 공간. 네 사람은 숨을 죽였다. 트럭이 출발했다. 군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문서 확인. 북한군 목소리. 수리 기술팀입니다. 황강댐 보수 작업차 왔습니다. 황강댐? 허가증 있소? 서류를 건네는 소리. 긴 침묵. 통과. 트럭이 다시 움직였다. 은혜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8시간의 긴 여정 끝에 황강댐 인근 숙소에 도착했다. 여기서 2일 대기합니다. 보수 작업이 시작되면 댐 내부로 들어갑니다. 리성철이 설명했다. 이틀 후 황강댐 공사 현장. 미선과 은혜는 작업복과 안전모를 쓰고 중국 기술진에 섞여 있었다. 거대한 콘크리트 댐이 눈앞에 우뚝 섰다. 저게 황강댐. 은혜가 중얼거렸다. 3억 5천만 톤의 물을 가둔 거대한 구조물. 남편이 아버지가 목숨 걸고 막으려 했던 무기. 저기 보이십니까? 리성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이 박철호입니다. 멀리 북한 고위 간부들과 함께 시찰 중인 남자가 보였다. 60대 중반, 말끔한 정장 차림. TV에서 보던 그 얼굴. 저 인간이? 미선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지금은 참으세요. 우선 필름부터 찾아야 합니다. 작업팀이 댐 내부로 들어갔다. 복잡한 통로, 기계음이 울려 퍼지는 거대한 공간. 기회를 노립니다. 보안 요원이 순찰 돌 때 하부로 내려갑니다. 오후 3시 교대 시간. 지금입니다. 네 사람은 급히 비상계단을 통해 하부로 내려갔다. 점점 깊어지는 어둠. 여기입니다. 리성철이 멈춰 선 곳은 기계실 한쪽 벽면이었다. 그가 특정 위치에 볼트를 풀자 작은 금고가 나타났다. 20년 만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904. 9월 4일. 강철수가 잡힌 날. 찰칵.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방수 케이스가 있었고 그 안에
수십 개의 마이크로필름과 USB가 들어있었다. 이게 증거입니다. 미선이 케이스를 가방에 넣으려는 순간 찰칵 조명이 켜졌다. 오래간만이군. 리성철 동무, 박철호였다. 그 뒤에 무장한 보위부 요원들이 서 있었다. 역시 내가 올 줄 알았어. 20년 전 배신자답게. 박대좌. 리성철이 중얼거렸다. 이제는 박민수 교수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여전히 국가보위부 박철호 대좌인가? 박철호가 비웃었다. 둘 다 나야. 나는 언제나 조국을 위해 일했어. 북에서도 남에서도. 조국? 당신의 조국은 어디죠? 북한? 남한? 통일된 조선이야. 내 방식으로 만들어갈 조선. 박철호가 미선과 은혜를 바라봤다. 그리고 당신들은 강철수의 가족이군. 당신이 우리 남편을 죽였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죽였다고? 하, 웃기는 소리. 그 남조선 간첩은 우리 공화국의 기밀을 훔치려 했어. 당연한 대가를 치른 거지. 기밀? 사람들을 죽이려는 계획이 기밀입니까? 은혜가 소리쳤다. 환강댐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쓸어버리려는 게 군사작전입니까? 전쟁은 원래 그런 거야, 어린 것사. 내 아버지도 그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목숨 걸고 막으려 했지. 박철호가 손짓하자 보위부 요원들이 4사람을 포박했다. 안타깝지만 너희는 여기서 끝이야. 저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었겠지만 이제 영원히 못 봐. 그 필름에 당신의 모든 범죄가 담겨 있다고 들었어요. 미선이 말했다. 남에서도 북에서도 당신을 보호하는 보험이라고. 박철호의 표정이 변했다. 리성철, 내가 입을 놀렸구나. 사실입니다. 이 필름에 당신의 모든 범죄 기록이 있습니다. 탈북자, 암살, 남한내 공작 활동, 이중 스파이 행위, 그리고 리성철이 가방에서 다른 USB를 꺼냈다. 이미 복사해뒀습니다. 뭐? 당신이 2010년 남한에 갈 때 그 필름 일부를 복사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보험에 또 다른 보험을 만든 겁니다. 박철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배신자 새끼가. 그가 권총을 꺼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야? 보위부 요원이 급히 밖으로 나갔다. 대좌 동무, 남조선 언론이, 국제사회가. 같은 시각 서울. 김태영은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로 알려진 박민수 교수의 정체에 대해서입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박민수 교수, 본명 박철호는 북한 국가보위부 출신 이중 스파이입니다. 그는 2010년 탈북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난파한 고급 공작원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김태영이 USB를 들어 올렸다. 이 안에 박철호의 20년간 활동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환강댐에서 화면에 실시간 스트리밍이 나타났다. 은혜가 몰래 송신하고 있던 것이다. 세상에. 기자들이 놀라 화면을 바라봤다. 환강댐 내부 포박된 미선과 은혜, 그리고 권총을 든 박철호. 저게 박민수 교수. 북한에 있네. 뉴스는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됐다. 국제뉴스 채널도 긴급 속보를 내보냈다. 환강댐 기계실. 박대좌. 남조선 전역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다급히 외쳤다. 뭐라고? 박철호가 은혜의 핸드폰을 발견했다. 작은 카메라가 켜져 있었다. 인연이. 그가 핸드폰을 집어 던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전 세계가 보고 있었다. 끝났어, 박철호. 리성철이 말했다. 북한도 이제 당신을 버릴 거야. 남한은 당신을 체포하려 할 거고. 박철호가 웃었다. 미친 듯한 웃음. 끝이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가 벽면에 레버를 당겼다. 이 댐을 폭파할 수도 있어. 3억 5천만 톤의 물이 임진강으로 쏟아지면
수천 명이 죽어. 안 돼. 미선이 소리쳤다. 당신 미쳤어요. 미쳤다고? 나는 정상이야. 이게 전쟁이야. 너희 남조선 놈들이 이해 못하는 진짜 전쟁. 박철호의 손이 비상방류 버튼으로 갔다. 바로 그때 보위부 요원들이 그를 막아섰다. 대좌 동무 안 됩니다. 평양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당신을 체포하라고. 뭐? 당신은 더 이상 우리 동무가 아닙니다. 국제적 분쟁을 일으킨 반역자입니다. 북한도 박철호를 버린 것이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를 덮어줄 수 없었다. 이 배신자들. 박철호가 권총을 들었으나 보위부 요원들이 그를 제압했다. 리성철, 강철수의 가족들, 당신들은 중국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네 사람은 풀려났다. 미선은 재빨리 금고의 케이스를 챙겼다. 가세요, 빨리. 3일 후 서울 인천공항. 미선과 은혜는 중국을 거쳐 무사히 귀국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미선 씨, 20년 만에 남편의 복수를 하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박은혜 씨, 아버지에 대해 한 말씀. 플래시가 터졌다. 미선은 기자들 앞에 섰다. 제 남편 강철수는 영웅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무고한 시민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20년 동안 그 사실이 묻혀 있었지만 이제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철호, 그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제 남편만이 아닙니다. 그가 죽인, 그가 위험에 빠뜨린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은혜가 어머니 옆에 섰다.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2주 후 국회 청문회장. 박철호는 북한에서 추방되어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압송됐다. 수갑을 찬 채 증인석에 앉았다. 피의자 박철호, 본명 박민수. 당신은 국가보안법 위반, 살인, 간첩 행위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박철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환강댐에서 가져온 마이크로필름의 내용이 공개됐다. 그의 모든 범죄가 낱낱이 드러났다. 1995년부터 2024년까지 30년간의 이중 스파이 활동, 탈북자 암살 17건, 남한 내 공작 활동 수십 건, 환강댐 무단 방류 사전 정보 제공, 그리고 강철수 살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흐르는 물 흐르는 진실. 6개월 후 미선과 은혜는 임진강 필승교 위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다리 옆에 새로운 조형물이 세워졌다. 강철수 요원 추모비. 2004년 9월 6일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을 기리며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은혜가 꽃다발을 놓았다. 미선은 20년 전 그 사진을 꺼내 바라봤다. 웃고 있는 젊은 철수.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여보, 해냈어.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들 이제 안전해졌어. 남북 당국은 새로운 수의 관리 협정을 맺었다. 환강댐 방류는 반드시 사전 통보하기로. 군남댐과 연계된 예보 시스템도 구축됐다. 리성철은 정부로부터 특별 공로상을 받았다. 김태영은 국정원 명예요원으로 위촉됐다. 그리고 강철수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엄마, 저기 봐요. 은혜가 가리킨 곳에 무지개가 떠 있었다. 임진강 위로 아름답게 펼쳐진 무지개. 예쁘다. 맞아. 아빠가 보내신 선물인 것 같아요. 미선이 딸의 손을 잡았다. 은혜야, 내 아버지처럼 살아. 옳은 일을 위해 용기 내는 사람이 돼. 네, 엄마. 약속할게요. 임진강은 평화롭게 흘렀다. 더 이상 무단 방류는 없었다. 더 이상 물에 떠내려오는 지뢰도 없었다. 물은 흐른다. 진실도 흐른다. 막을 수는 있었,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 환강댐에 묻혔던 20년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날, 미선은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다.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사랑해요, 여보. 그리고 고마워요.